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뭐 자기가 대단한 걸 생각해냈다 이런 분 있나요 혹시? 살면서? 그런 게 있는 게 좋은데. 창작물이라는 건 제가 이거 그냥 어제 사전을 봤는데 뭐 사람의 이게 물이라고 해서 꼭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한 산물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뭐 순수 미술 작품도 있을 수 있고 응용 미술과 순수 미술의 경계가 어딘지 되게 모호한데 우리 법에서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음악, 사진, 영상, 문학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뭐 발명, 사상, 아이디어, 사상, 뭐 민주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런 거 다 이것도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죠. 글자체, 디자인, 상표, 유행어, 캐릭터, 게임 방법, 게임의 뭐 제가 배틀그라운드 해보고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게임 컨셉 이런 것도 창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하물며 오늘 제가 만든 이 PPT 문서와 그리고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도 창작물이죠. 지식재산권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저작권, 절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면 지금 제가 이걸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가 있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 등록을 계약서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계약서 안 쓴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구두계약도 계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계약서 쓰잖아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등록 절차는 그런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이게 50년이었는데 70년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이라니 이런 애들 좋으라고. 그래서 그걸 바꾸고 이걸 권리를 유지하는데 유지료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 동그라미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데. 근데 산업재산권은 출원을 하고 심사를 받아서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도 짧습니다. 근데 상표는 국가에 돈 받으면 계속 갱신해 줍니다. 그건 왜냐하면 기존에 쓰는 상표는 원래 쓰는 사람이 계속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특허랑 실용시행권이랑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왜 독점을 안 해주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에디슨 후손이 로열티를 받고 있다면 뭔가 우리 같은 사람들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특허권이나 실용시행권,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점권을 인정을 해주는 대신 유지료도 받습니다. 심지어 네가 독점권을 인정을 해줄 테니까 넌 대신 국가에 돈을 내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대상은 저작물이고, 저작물이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발명인데 실용신화권은 특허권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발명 중에서도 그냥 물건 발명,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기계 같은 거 그런 것만 보호를 해주는 게 실용신화권입니다. 그 다음 디자인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디자인인데 심사를 해서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무심사를 해주는 게 디자인이 생각보다 유행을 되게 빨리 타더라고요. 근데 심사가 출원해서 심사하는데 보통 1년, 2년 걸리거든요. 1년, 2년 사이에 유행 디자인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디자인권자들이 너무 이거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무심사로 하고 이게 진짜 뭐 디자이너로서 권리에 타당성이 있는지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알아서 다투라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상표권도 뭐 다른 사람 상표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 심사해서 됩니다. 저작권, 여러분들 뭔가 만들면 다 저작권이 생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작권이 안 생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응용미술 저작물이라는 거는 물품의 뭐 이 사이에 뭐 다른 거 생략하고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저작물 예시로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2차 저작물, 제가 여기서 쓴 것도 제가 그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걸 짜집기해서 이것도 2차 저작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편집 저작물, 그걸 편집한 것도 저작물이 됩니다. 뭐 기존 저작권을 침해한지는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작물, 뭘 만들었다고 해서 다 저작물이 되는 건 아니고 법률 만들었지만 그 법률 자체가 저작권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도 그렇고요. 그 다음 시사보도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감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웅씨가 비장의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갖고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걸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요걸 레시피를 그대로 해가지고 음식점을 차려갖고 음식을 뽑아갖고 팔고 있어요. 엄청 잘 팔려요. 그래서 떼부자가 됐어요. 이게 이 사람 저작권을 침해한 걸까요? 아닙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침해한 걸까요? 아니다.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맛에는 저작권이 없으니까. 맛에는 저작권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죠.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웅 씨가 책을 냈잖아요. 이 책은 표현으로서 저작권이 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뺏겨서 제가 다른 책을 출판을 했다면 그거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근데 이 책 안에 담긴 아이디어와 사상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지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게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나 컨셉, 방식 그 자체를 뭐 책으로 출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웅 씨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건 특허를 출원해서 정말 레시피가 좋은 것이었다면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겠죠. 자, 이 뽀로로 있잖아요. 유명하죠. 보통용이요. 손풍전이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또 장거리를 불려봤어요. 뽀로로 모양 캐릭터를 간판에 걸고 뽀로로 모양 인형을 제작해서 이게 허락도 안 받고 팔고 있어요. 이건 저작권 침해일까요? 다들 감이 좋네요. 침해가 맞습니다. 표현한 창작물이잖아요. 캐릭터 또한 요거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그대로 인용을 했다면 그 캐릭터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을 합니다. 간판에 캐릭터 모양을 표시하는 것도 침해고 그걸로 인형을 만드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자, 호빵맨이죠. 자, 근데 호빵맨을 보고 있어요. 호빵맨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이게 머리에 빵만 들어가면 인기를 끄는구나. 그래서 찐빵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캐릭터로 만화를 그려서 팔았어요. 근데 호빵맨 만화 그린 사람이 감정이 좀 상한 거 아니에요? 이 빵맨은 원래 내 컨셉인데 그렇다면 이게 저작권 침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컨셉이나 아이디어, 사상은 저작권의 대상이에요. 표현, 예를 들어서 제가 찐빵맨 만화를 그리는데 호빵맨하고 스토리가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스토리가 다르다? 그 다음에 찐빵맨이 생긴 것도 호빵맨이랑 좀 다르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만화 작가인데 이말년이라고. 근데 누군가 인터넷에 이게 혹시 그 뭐였지? 제임스 앙소르라는 이 작가를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미술사니까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거풍을 이말년 작가가 따라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다 그런 것 같다. 이말년 작가의 허풍이 여기서 출발할 거였구나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말년 작가는 저작권을 침해한 걸까요? 아니죠. 왜냐? 화풍 그 자체도 단순한 아이디어 사상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캐릭터를 되게 비슷하게 이 캐릭터나 이 캐릭터를 되게 비슷하게 묘사했으면 침해가 될 수 있는데 화풍을 따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풍은 그 무엇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이거를 유미 씨가 요 디자인을 잘 만들었다 이제 본인 계정 블로그에 인터넷에 공개했어요. 이게 저작권이 발생할까요? 저작권은 뭐 별도의 일단은 저작권은 일단 별도의 자기 블로그에 공개한 것만으로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판매를 했어요. 이게 저작권 침해일까요? 침해일 것 같나요? 아닐 것 같다 뭐 하시는 분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승준 씨가 언제 저 디자인을 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저작권 침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 더 제가 좀 보여줄게요. 제가 뺏긴 건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침해. 침해일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응용미술 저작물에 대해서 특이한 조건이 있어요. 이게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디자인은 휴대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사실 디자인으로서 가치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이게 물품하고 구분돼서 생각될 수 없는 거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뭘로 보호받아야 되냐? 이건 사실은 법이 좀 꼼수를 쓰는 건데 이게 저작권이랑 디자인권이랑 겹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디자인권을 산업재산권으로 별도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건과 일체화되어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으라. 그걸 위해서 법이 꼼수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 창작물임에도 저작권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여기 휴대폰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미키마우스를 그렸어요. 미키마우스 이 휴대폰 케이스는 미키마우스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일까요? 침해죠. 왜냐? 미키마우스는 이 휴대폰 케이스가 아니라도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번에 가영 씨가 글자체를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 만들고 폰트 파일을 이렇게 유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혜용 씨가 유료로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그걸 보니까 글씨체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폰트 파일을 제가 스스로 또 자체적으로 폰트 파일을 만든 거예요. 또 무단 배포하고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갔죠? 이거 전혀 상관없는 사진이고 이게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 침해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다툼이 많았어요. 근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뭐 한글은 뭐 전통 세종대왕이 물려준 거고 일단 한글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고 이게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징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예술의 범위에 속해는 뭐 그렇게 돼야 저작물로 보호되는데 이거 자체는 그냥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폰트 도안에 대해서는 근데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폰트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배포하고 있으면 그건 저작권 침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건 프로그램 저작권을 위배하는 거니까. 소스 코드 그대로 베껴갖고 그대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폰트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로 제가 자체적으로 폰트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소스 코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폰트 도안 자체는 저작권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 그 글자체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글자체도 디자인 출원이 되거든요. 이거는 실용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법원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으라 저작권과 그런 취지. 이거 되게 얘기가 많죠. 개그맨들 이거 혹시 아나요? 그
그때 달라요 이거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거 그 뭐지 다른 방송사 개그맨이 이거 계속 긁어먹고 있는 거예요. 유행어를. 여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까요? 다른 얘기로 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김병만 씨가 이 달인이라는 개그 프로를 만들었는데 이게 독특한 플롯이 있잖아요. 뭐 촬영을 하는 달인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니 허당이고 뭐 그런 독특한 플롯이 있는데 근데 이게 중국에서 이 플롯을 채용을 해가지고 대신에 뭐 참가 인원을 4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뭐 콧물 그렸는데 그 사람은 뭐 이빨에 김을 묻히다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근데 컨셉만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개그 코너를 하고 있어요. 저작권 침해가 성립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될 것 같다. 우선은 안 되는 게 정답이고요. 유행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달라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 창작성을 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적인 판례. 그리고 근데 이게 이 개그맨들이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소리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는 있어요. 소리도 상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르게 생각한 게 뭐냐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가지고 특정인의 아이덴티티를 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은 그 특정인의 아이덴티티를 연상할 수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그 한참 저게 유행할 때 그때 달라요 그러면 이걸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김병만 씨를 정찬호 씨를 연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저작권은 없더라도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사용을 했다는 건 퍼블리시티권으로 부여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미국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법제상 우리는 성문법 체계라서 우리 법제상 근데 퍼블리시티권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정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민법을 적절히 잘 해석하면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해서 이거를 인정해주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인정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유행어가 그냥 어느 정도 유행하는 걸로는 그거로 안 되고 그다음 대박 이런 유행어 있잖아요. 근데 대박이라는 단어를 연상했을 때 누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럼 퍼블리시티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달라요 정도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달라요 생각하면 사실 정찬호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달인 코너에 대한 컨셉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아이디어나 컨셉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일본에서는 이게 문화적으로 방송인들 사이에 불문율로 컨셉이나 플롯 등을 서로 지켜주는 게 이게 지켜지고 있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누가 뭐였지? 누가 내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내 일상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뭐 엄청난 영감을 받아가지고 또 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출판사 사장 A씨가 B씨한테 이번에 보물 같은 거 찾아놔서는 모험을 주제로 하는 그런 만화 그려보면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이 드래곤볼을 찾아놔서는 손오공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드래곤볼로 연재를 했어요. 이게 공동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지배가 굉장히 흔한 소재지만 이 당시에 없었다는 가정하에 이런 걸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스토리하면 재밌지 않을까 했더니 얼마 후에 터미네이터 시나리오를 작성했어요. 이게 공동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표현 형식에 그러니까 실제로 스토리를 작성을 하는데 뭐 한 문장이라도 자기가 쓰지 않았다면 단순히 이런 컨셉 어떠냐, 요런 스토리 플랫이 어떠냐, 요런 거로는 공동저작권자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신선한 컨셉이 있다면 그러니까 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다른 권리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특허권도 안 지켜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굉장히 아이디어 자체는 번뜩 떠올랐다가 대부분 다 붙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실제로 글로 쓰고 실현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겠죠. 네. 자, 이 시장 저는 안 봤는데 김탁국이 50%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김탁국 빵집이라고 뭐 물론 이 사람들 얼굴은 제가 초상권 때문에 안 쓰고 김탁국 빵집이라고 열었어요. 이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다른 얘기고 먼 나라 이웃 나라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책인데 요거를 제목만 그대로 베껴가지고 상표권을 취득하고 요 책에 대한 상표를 쓰고 있어요. 요게 저작권 위반일까요? 위반일 것 같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캐릭터가 표현되어야지 그때 저작권이지. 그러니까 캐릭터의 명칭, 그 다음에 책의 명칭, 제목 이건 저작권이 아니라는 게 확고한 태도예요. 근데 다만 상표를 계속 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사실 누가 봐도 이원복 선생님 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원복 선생님과 관련된 출판사에서 이걸 출판했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상표적으로는 타인의 상표권, 그러니까 상표권의 등록이나 사용이 제한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자, 화상 디자인. 뭐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화상 디자인, 뭐 아이콘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뽀로로 캐릭터 화상 디자인으로 했다. 이거는 분명히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뭐 유저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굉장히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 한글을 정말 잘 이해하고 만든 작가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판을 만들었어요. 이게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사례는 없는데 그 예전에 혹시 그 스티브 잡스 관련된 영화 혹시 보시면은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젊은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가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면서 막 책상 때려 부수고 그런 장면인데 그거 혹시 기억나신 분 있나요? 그래서 싸웠던 게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1980년대 후반에 대탕 붙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GUI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걸 상당히 따라했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사용하기 되게 편리해진 거예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표현된 이미지 중에 공지 공유 이건 당연히 없애는 게 맞는데 표준적, 기능적 사용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게 기능적으로 편리한 부분인 건데 기능적인 사용 부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애플은 이걸 또 뭐라고 했냐면 필앤 룩앤 필인가? 보고 그냥 느낌상 비슷하다고 느껴지면 그 저작권 침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판례는 없지만 아까 전에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듯이 뭐 물건의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라고 그 다음에 글자체도 실용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용적인 기능과 관련된 거는 저작권으로 산업재산권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용적인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 말 그대로 너무 오랫동안 독점권을 인정해서 안 돼요. 지금 저작권자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저작권자 죽고 나서 70년이거든요. 소설을 안 보고 살 수는 있지만 집에 난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사는데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기능과 관련된 거는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특허 디자인권도 받았고 특허도 받았습니다. 이게 왜 특허가 될 수 있냐면은
요 독특한 디자인과 요거에 의해서 한글이 입력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한글을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특허로 등록이 됐고 실제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돈 엄청 벌었습니다. 천지인덕분 요거 하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런 디자인은 그 화상 디자인이라고 해서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죠. 제가 원래 더 자신 있는 건 사실 특허 디자인 상표인데 사실 저작권은 제가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그냥 별거 안 해도 사실 발생을 해요. 뭘 만들기만 하면은. 근데 시간도 많이 됐고 사실 어제 너무 잠이 와서 중간에 잤어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뭐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팁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도 저작권이 인정이 돼요. 소스코드 남이 베꼈으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근데 소스코드에 담긴 아이디어나 독특한 방식 이런 거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스코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자기가 다른 방식으로 따라서 그 소스코드가 구현하는 아이디어나 방법, 프로세스 등은 특허권을 획득하는 게 바람직해요. 예를 들어서 암호 알고리즘, RSA 이게 공인인증서에 쓰이는 건데 이런 거 되게 독특하죠. 이런 거 소프트웨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독특한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제가 독특한 게임 제가 이게 특허가 걸려있거든요. 확률형 아이템이라. 확률형 아이템이 뭐냐면 제가 피파 온라인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현질이라고 하죠. 현금을 질러가지고 아이템을 사요. 이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 맛이 중독돼갖고 제가 한 150을 썼어요. 이거 정말 누가 생각했을까 되게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컨셉들은 저작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배틀그라운드도 게임 방식 되게 특이한데 얘네는 특허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텐센트라고 중국 회사가 그걸 그대로 베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좀 세부적인 부분이라도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천지인 자판처럼 기능적인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UI UX들. 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품과 구분 불가능한 디자인은 저작권이 안 되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반대로 반드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캐릭터 그 자체 아니면 그림 그 자체는 디자인권을 등록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뭐 의류 디자인은 반대로 저작권은 등록받을 수가 없어요. 저작권이 발생할 수는 없겠죠. 의류를 떠나서는 그 디자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물품을 예를 들어서 이 컵에서 나는 그 손잡이만 관심이 있지 여기 다른 부분은 어떻게 바뀌든지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부분 디자인이 인정이 돼요. 출원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점선을 표시하고 내가 정말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실습을 표시하고. 근데 물품에 대한 디자인일 것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법을 처음 만들 때하고는 계속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상 디자인이라든지 글자체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 뭐 특허상 뭐 이런 건 나중에 하고 이거는 출원해서 심사를 받아야지 원래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은 심사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출원해서 심사를 받아야지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에 민감한 품목은 특허청이 정해서 무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신규한 디자인이어야 되고 창작성이 있어야 되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규성이란 게 자기가 공개한 것도 신규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에 아까 폰 케이스 올린 것처럼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이미 신규성이 상실된 거거든요. 원칙상은 그렇게 공개하고 나면 자기도 디자인권을 등록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너무 이게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안이라면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중국은 자국 내의 박람회나 뭐 자국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서 뭐 이렇게 공개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한 조건을 뒀어요. 뭐 말은 그 법이 외국인이나 내국인한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외국인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실상 중국 애들만 혜택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공개를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있으면 중국에서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물품의 기능을 위한 디자인은 아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안테나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 안테나, 이 파라볼라 안테나는 신호의 수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구성이거든요. 근데 이걸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의 기능을 위한, 기능 구현을 위한 위해서 필수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건 특허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디자인은 좋은 상품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LG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아세요? 요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여기서 요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LG가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돌렸더니 LG. 요거 참신하죠? 저는 들었을 때 좀 참신하다고 느꼈었는데 애플도 그렇고. 아 참고로 그리고 애플은 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저작권이 인정 안 되고 그때부터 디자인 출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디자인 페이턴트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디자인 특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디자인 특허라는 개념이 없고 디자인권이고. 근데 그걸 엄청나게 쌓았다가 이제 보복한 데가 삼성이죠. 밀어서 잠금 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가 질문 시간